오늘 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정보 검색 방법까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계속 보조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이트를 제가 7개를 알려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저는 모르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인데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학위 논문과 웬만한 학술 논문을 모두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그냥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학술정보라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논문을 학술 논문, 주로 학술 논문이죠. 주로 학술 논문을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이트는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보문고 스콜라, 교보문고 스콜라라고 치면 이제 교보문고에서 따로 이 논문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유료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또 자료를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검색만 하신다 그러면은 네이버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전문 정보라고 치시면은 논문 검색은 충분히 다 되는 상태예요. 네이버 전문 정보가 있으니까 꼭 이 사이트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문 정보 사이트에 이게 논문을 검색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직전에 말씀드린 3개의 사이트로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우수학술 도서라고 검색을 하면은 우수학술 도서 목록 같은 게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매년마다 정부에서 선정하는 학술 도서, 좀 굉장히 우수한 학술 도서를 이제 선정하는 게 있는데, 이런 우수 학술 도서 이제 제목을 좀 보시고요. 야, 요 제목, 요 단어가 내 학위 논문의 단어하고 요게 딱 일치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도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대학 도서관은 거의 예외 없이 우수 학술 도서를 다 이렇게 사드려요. 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 학술 도서를 만약에 한 권 정도만 딱 제대로 된 거를 찾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학위 논문의 내용을 좀 보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으면 이 사이트 들어가면 전부 다 파일로, 원문 파일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쪽, 정부 쪽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7번이 온나라 정책연구, 이 이제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정부 보고서, 용역 보고서요. 어떤 기관에 대한 용역 보고서, 이런 평가 보고서 이런 거를 무조건 올려야 되죠, 이 사이트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만 제대로 넣고 검색하시면 정부 보고서를 당연히 무료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냥 전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절약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일일이 그냥 다 스스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누가 하나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보고서 어떤 특정한 정부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좀 읽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는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이라는 사이트를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보 검색할 때 요령인데 정확한 용어를 쓰셔야 돼요. 검색을 할 때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는 줄임말이 아니라 원래 용어, 이른바 풀네임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요새 줄임말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 원래 길면 긴 대로 그 용어 전체로 검색을 하셔야만 됩니다. 외국어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논문의 제목은 줄임말을 쓰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이름이 길면, 단어가 길면 긴 대로 쭉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연관 단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보면 연관 검색을 하고 있죠. 연관 단어를 많이 알면 검색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요. 행정, 정부, 정책, 국가. 이런 거는 유사하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학 전공자들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의 자료를 검색한다 그러면 유사 단어를 많이 하면 유리하죠. 그 다음 정치로 검색할 때와 정치 권력으로 검색할 때의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영어 자료 찾을 때요, 권력이 영어로 파워거든요. 파워가 힘이잖아요, 힘. 근데 그냥 이걸 파워로 검색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학에 사용하는 물리적인 힘,
우리가 마력이라고, 마력, 홀스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마력 같은 거, 그것도 똑같이 영어로는 파워잖아요. 이렇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검색어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 이거는 이제 앞에 글자 딱 한 글자인데 이제 검색의 그 폭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관 단어를 많이 알면 검색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네이버 얘기만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글 창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 학술 검색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외국 자료를 외국 논문을 찾는 데는 제가 볼 때 구글 사이트가 거의 다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좋은 논문이 있다 그러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확한 명칭 그리고 유사 명칭을 가지고 여러 번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웬만한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요령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문은 각주, 그리고 참고문은 우리 책의 맨 뒤에 보면 이렇게 나는 이 책을 썼는데 뭐를 봤다라고 하는 참고문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다음 각주. 이게 책을 넘기다 보면은 맨 아래 작은 글씨 보충 설명하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라고 하는데, 미주는 각주를 다 모아서 책 맨 뒤로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번역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미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구 논문을 쓰실 분들이라면 좀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요.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2020년도에 나온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의 어떤 참고문헌, 각주, 미주를 보다 보니까 뭐 자꾸 1995년에 무슨 책이 똑같은 명칭이 계속 반복돼요. 1995년에 무슨 책을 찾아보라는 형태로 자꾸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상하다. 참고문헌을 보니까 1995년에 이 제목의 책이 왜 이렇게 자꾸 비슷한 게 많지? 그럼 그 책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1995년에 그런 책을 봐요. 있어요. 분명히 이 정도 건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또 자꾸 반복되는 게 있어요. 1970년대에 무슨 책을 찾아보래요. 그럼 그렇게 또 올라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얘기들이 나오죠. 찾아보니까 갑자기 1945년도의 책을 어떤 기록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직접 도서관에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스캔을 통해서 스캔된 자료를 보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연구의 어떤 연구 그리고 이론들은 요새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보통 20-30년 전, 길면 60-7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이론이 지금까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몇 가지 간단한 이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설명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자료를 자꾸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옛날 자료, 원자료, 원래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2-3번 정도는 하시면 학위 논문 쓰는데 무척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자료에서 이렇게 얻어낸 내용을 잘 정리만 하시고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남들은 그렇게 못할 거니까 내가 좀 소개를 해주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논문이 좀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요, 이 행정사 분야는 이게 필수예요. 행정사에 관련된 주제는 이게 필수고요. 막상 또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자료 찾다 보면은 더 좋은 자료가 그 안에 있는데 막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들도 있어요. 좀 표현이 제가 이상한데 이런 거죠. 이상하다. 2020년 이 논문을 보니까 뭔가 좀 내용이 없어. 1995년 딱 거슬러 올라가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2020년에 발간된 이 논문보다 오히려 1995년도에 발간된 논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외환위기 전후에 이 격변의 시기잖아요. 격변의 시기에 나온 논문들이 나름대로 그 학계에서는 좀 괜찮은 논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활동하시는 그 분들이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나 박사님으로 활동하셨을 때가 이제 1990년대 중후반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물은 이력 찾기가 쉽잖아요. 옛날에 뭐 무슨 박사였구나, 무슨 교수였구나, 뭐 무슨 연구원이었구나. 그럼 그분들이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었을 때의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나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학계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이 사람 공부 좀 했는데 이 사람 연구가 괜찮다, 참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옛날 한때 이 분이 한 20, 30년 전에는 굉장히 괜찮았구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제 쭉 그냥 연구만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논문들을 하나씩 발표를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때 격변의식이 하나가 한두 건이 나와요. 이런 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87년, 88년에 이제 그 민주화가 됐던 그 시점에 또 격변의식의 논문이 하나씩 또 좋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는 오로지 평생 이주제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건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의 검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종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학술도서 읽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고조선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